1단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10페이지의 내용은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교재 11페이지 절대좌표와 상대좌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면 가로는 X축, 세로는 Y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의 회색의 선들은 10mm씩 간격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선이 그려져 있고 여기서 L은 라인, 선을 의미를 합니다. P는 포인트, 점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좌표값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좌표값을 표시를 할 때에는 X축의 좌표값, Y축의 좌표값으로 표시를 합니다. 오토캐드를 사용을 해서 L1선과 L2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각 선들의 이 지점을 찍고 점을 찍고 이 지점을 찍는다면 L1선과 L2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점을 찍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좌표값을 입력을 해서 점을 찍어서 이 L1선과 L2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절대좌표는 원점 0,0을 기준으로 X축과 Y축의 거리로 표현되는 좌표입니다. 절대좌표 방식으로 L1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0,0을 입력을 해서 이 지점을 찍고 그리고 P1의 좌표값 20,30을 입력을 해서 이 지점을 찍어서 L1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0,30이 의미를 하는 것은 P1의 좌표값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원점을 기준으로 X의 좌표값 10, 20, Y의 좌표값 10, 20, 30 따라서 이 P1의 좌표값은 20,30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 L2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원점 0,0을 기준으로 10, 20, 30, 40 Y의 좌표값 10, 20, 30 40,30을 입력을 해서 P2의 지점을 찍는다면 이 L2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대좌표 방식으로 L1선과 L2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좌표는 원점 0,0이 아닌 선이 그려지는 시작점을 기준으로 X축과 Y축의 방향의 거리로 표현이 되는 좌표입니다. 그러면 상대좌표 방식으로 L1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0,0을 입력을 해서 여기 원점을 찍고 그 다음 P1의 좌표값 20,30을 입력을 해서 P1의 지점을 찍으면 L1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좌표값 앞에 골뱅이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상대좌표 방식으로 객체를 그리기 위해서는 좌표값 앞에 골뱅이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기능 중에 동적 입력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이 골뱅이를 자동으로 입력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좌표값을 입력을 할 때에는 골뱅이를 일일이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때에는 이 골뱅이 기호는 무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L1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0,0의 이 지점을 찍고 그리고 20,30의 지점을 찍어서 L1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2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방금 찍었던 이 지점으로부터의 좌표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지점을 기준으로 X의 좌표값 10, 20 그리고 Y의 좌표값은 0이겠죠. 따라서 20,0을 입력을 한다면 P2의 지점을 찍을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L2의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절대좌표는 원점 0,0을 기준으로 거리값을 계산을 해서 객체를 그리는 방식이고, 상대좌표 방식은 방금에 찍었던 지점으로부터 시작점으로부터 거리값을 계산을 해서 그리는 방식입니다. 오토캐드를 사용을 해서 객체를 그릴 때에는 이 절대좌표 방식으로 그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좌표 방식으로 그리는 것은 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상대좌표 방식으로 객체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대극좌표는 선이 그려지는 시작점을 기준으로 거리와 각도로 표현이 되는 좌표입니다. L1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원점 0,0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P1의 지점을 찍기 위해서 먼저 거리값, 길이값, 그리고 각도기호, 각도값을 입력을 한다면 P1 지점을 찍어서 L1선을 최종적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절대좌표, 상대좌표, 상대극좌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처음에는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앞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진행을 하면서 객체를 그리다 보면 이 내용들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교재 12페이지부터는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 화면에 오토캐드 아이콘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상대좌표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위쪽에 새로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여러 템플릿 중에 ACAD ISO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오토캐드로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절대좌표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번거롭습니다. 이에 반해 상대좌표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고 쉽습니다. 상대좌표 방식으로 도면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아래에 사용자화 클릭을 하고 위쪽에 동적 입력 체크를 할게요. 동적 입력을 체크를 하게 되면 아래쪽에 동적 입력 모드 아이콘이 표시가 됩니다. 이 동적 입력 아이콘을 클릭을 했을 때 파란색이면 동적 입력이 켜진 상태, 검은색일 경우에는 꺼진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상대좌표 방식으로 도면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동적 입력 기능이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단축키는 F12입니다. F12. 우리는 항상 이 동적 입력 모드를 켜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우스 사용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왼쪽 위에 선을 클릭을 하고 화면의 가운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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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키보드의 ESC,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객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SC 키를 누르면 선택 취소, 마우스 휠을 회전을 해볼게요. 작업 화면을 확대 또는 축소,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고 마우스 휠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객체가 화면 안에 꽉 차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작업 화면을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다양한 보조 기능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토캐드의 작업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위쪽에 이 아이콘들이 모여 있는 부분을 신속 접근 막대라고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을 등록을 해서 신속하게 기능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가운데 부분을 제목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오토캐드의 버전과 파일 이름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은 리본 또는 도구 막대라고 합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묶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가운데 부분을 작업 화면이라고 합니다. 도면 작업이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 이 아래쪽 부분을 명령어 창이라고 하는데요.
명령어 및 단축키를 입력해서 기능을 실행하고 현재 상태를 표시하는 창입니다. 이 명령어 창의 가장 왼쪽에 점점점을 드래그를 하면 이 명령어 창을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아래쪽으로 더 내려보게 되면 이렇게 명령어 창을 다른 형태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어 창의 위에 선을 드래그를 하면 명령어 창의 크기를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토캐드를 사용을 할 때에는 대부분 이 명령어 창에 의해서 작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도면을 작성을 할 때에는 항상 이 명령어 창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 이 부분을 상태 막대라고 하는데요. 도면 작업 시 보조로 활용하는 기능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쪽을 보면 모형 탭과 배치 탭이 있는데요. 도면을 작성을 할 때에는 모형 탭에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현재 열려있는 파일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교재 14페이지 작업 공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공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도 및 주석, 그리고 클래식.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작업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신 버전의 오토캐드는 왼쪽에 제도 및 주석 작업 공간으로 되어 있고, 오래된 버전, 9 버전의 오토캐드는 오른쪽에 클래식 작업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클래식 작업 공간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및 주석 또는 클래식 작업 공간을 설정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작업 공간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작업 화면에 있는 객체를 모두 다 선택을 해볼게요. 컨트롤 A 전체 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객체가 지워지게 돼요. 현재 작업 공간은 제도 및 주석 작업 공간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작업 공간 전환을 클릭을 하고 현재 제도 및 주석 작업 공간인데 아래쪽에 3D 모델링 선택을 해볼게요. 3D 모델링을 할 때 현재 작업 공간을 사용을 합니다. 네,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X를 눌러주고 다시 작업 공간 전환 클릭을 하고 제도 및 주석 클릭을 할게요. X. 필요에 따라서 제도 및 주석 작업 공간 또는 클래식 작업 공간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클래식 작업 공간은 표시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클래식 작업 공간을 직접 만들어서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클래식 작업 공간을 설정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뷰 탭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 이 부분을 뷰 큐브, 아래쪽을 탐색 막대라고 하는데요. 자주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뷰 탭에 있는 탐색 막대 클릭을 해서 해제를 하고 뷰 큐브 선택 해제를 해서 작업 화면에서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상태 막대를 보면 너무 많은 기능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들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능만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사용자화를 클릭을 하고 모형 공간 체크, 그리드 체크, 스냅 모드 체크, 동적 입력 체크, 직교 모드 체크, 극좌표 추적 체크, 등각 투영 해제, 객체 스냅 추적 체크, 2D 객체 스냅 체크, 선 가중치 체크, 아래쪽에 다 해제하고 작업 공간 전환 체크, 주석 감시 해제하고 객체 분리 해제하고 화면 정리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처럼 자주 사용하는 상태 막대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두 번째 그리드 표시, 이 옵션 해제를 할게요. 이 그리드 기능은 이렇게 모는 종이의 형태로 격자를 표시를 하는 기능인데요. 이거를 해제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 막대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화살표를 클릭을 하고 탭으로 최소화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또는 그 옆에 있는 하얀색 박스를 클릭을 해주셔도 돼요. 클릭. 이처럼 도구 막대를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위쪽에 삼각형 사용자화를 클릭을 하고 메뉴 막대 표시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위쪽에 메뉴 막대가 표시가 되고 여기에서 도구 막대, 오토캐드, 자주 사용하는 도구 막대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기. 다시 한 번 더 도구 막대, 오토캐드, 도면층. 여기 위쪽에 빈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오토캐드, 여기에서도 도구 막대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정. 다시 한 번 더 오른쪽 버튼, 스타일, 다시 오른쪽 버튼, 치수, 다시 오른쪽 버튼, 가장 아래쪽에 특성. 교재 17페이지처럼 도구 막대의 위치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쪽에는 도면층, 그리고 스타일, 그리고 이 오른쪽에 특성 도구 막대를 두겠습니다. 이 점점점을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조정을 할게요. 그 다음 이 오른쪽에 수정 도구 막대에 점점점을 드래그를 해서 여기 왼쪽으로 배치를 할게요. 그 다음 치수 도구 막대도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왼쪽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명령어 창에 점점점 드래그를 해서 아래쪽에 배치를 할게요. 명령어 창이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 선을 드래그를 해서 칸을 더 넓혀주도록 할게요. 오토캐드 클래식 작업 공간을 모두 설정을 했습니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작업 공간 전환 클릭을 하고 다른 이름으로 현재 항목 저장 클릭을 하겠습니다. 작업 공간의 이름을 오토캐드 클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장된 작업 공간을 확인을 해 볼게요. 오른쪽 아래에 작업 공간 전환 클릭을 하고 방금 우리가 저장을 했었던 오토캐드 클래식 작업 공간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사용자화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 작업 공간, 제도 및 주석, 오토캐드 클래식,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작업 공간의 이름을 변경을 하거나 작업 공간을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취소 눌러주고 작업 공간 전환 클릭을 하고 제도 및 주석 클릭을 할게요. 제도 및 주석 작업 공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명령어 창 점점점 드래그를 해서 아래쪽에 배치를 할게요. 선을 드래그를 해서 칸을 조금 더 넓혀주고 뷰에서 탐색 막대가 지금 표시가 되고 있네요. 클릭 해제를 하겠습니다. 다시 홈. 그러면 현재 명령어 창의 형태가 바뀌었으니까 작업 공간을 다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전환 클릭을 하고 다른 이름으로 현재 항목 저장, 제도 및 주석,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저장, 덮어 씌우겠습니다. 대치. 그러면 작업 공간을 필요에 따라서 오토캐드 클래식 작업 공간으로 사용을 하거나 또는 제도 및 주석 작업 공간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본 강의에서는 제도 및 주석 작업 공간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도 및 주석 작업 공간으로 실습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객체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객체를 작성을 할 때에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콘을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 세 번째,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왼쪽 위쪽에 아이콘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화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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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C. 두 번째 방법, 아래쪽에 명령어 창에 LINE,
라인 입력을 하고 엔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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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ESC. 세 번째, 단축키를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 명령어 창에 단축키 L 입력을 하고 엔터. 다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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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ESC. 이처럼 똑같은 객체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리는 방식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콘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라인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그리는 방법, 그리고 단축키 L을 입력을 해서 그리는 방법.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고 도면을 효율적으로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단축키를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처럼 line, 명령어를 전체 다 입력을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작업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기능들에 대한 단축키를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단축키가 기억이 나지 않을 때에는 이 아이콘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따라서 단축키와 아이콘을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업을 진행을 할 때에는 마우스의 오른손을 놓고 왼손을 키보드에 올려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키보드에 단축키 L을 입력을 하고 이때 명령어 창에 L을 입력을 하지 않아도 마우스 커서에 L이 표시가 되죠. 똑같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커서를 놓고 L을 입력을 해도 되고 바로 키보드에 L을 입력을 하게 되면 마우스 커서 근처에 이렇게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둘 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L 입력하고 엔터. 명령어 창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마우스 커서를 이용을 해서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 명령어 창을 보면 다음 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다음 점 클릭. 명령어 창을 보면 또 다음 점을 지정을 하라고 합니다. 클릭, 클릭. 그 다음에 작업 종료, 엔터. 우리가 오토캐드를 사용을 해서 객체를 그릴 때에는 선을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점을 찍고 이 점을 찍고 이 점을 찍고 점을 찍어 가면서 객체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점 찍고 점을 찍어서 객체를 그려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키보드에 L 스페이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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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완료 스페이스 다시 L 엔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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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종료 엔터. 방금 작업을 실행하고 작업을 종료를 할 때 우리가 엔터키와 스페이스바를 사용을 했습니다. 작업을 실행을 하고 종료를 할 때에는 스페이스바를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L을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는 것보다 엄지손가락으로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게 훨씬 더 편리하겠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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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작업 완료, 스페이스. 방금 전에 사용했던 명령어, 단축키 L을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라인의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클릭, 클릭. 작업 종료, 스페이스. 다시 L 스페이스, 클릭. 작업을 종료를 할 때에는 ESC 키를 눌러도 되지만 스페이스바가 가장 편리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작업을 실행을 할 때 스페이스바, 작업을 종료를 할 때에도 스페이스바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위쪽에 세 번째, 이 디스켓 모양의 아이콘 클릭을 하거나 키보드에 컨트롤 S 입력을 해볼게요. 컨트롤 S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단축키죠. 그래서 컨트롤 S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탕화면 클릭을 하고 폴더를 만들게요. 새 폴더 작성. 폴더 이름은 오토캐드 40시간 완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폴더 더블 클릭. 그리고 파일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그리고 파일을 닫겠습니다. 파일을 닫을 때에는 왼쪽 위에 있는 X 또는 오른쪽에 있는 X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파일을 닫을 수가 있고, 가장 오른쪽 위쪽에 있는 이 X는 오토캐드 프로그램 전체를 종료를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X 클릭을 하겠습니다. 교재 20페이지, 파일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일을 열 때에는 여기 시작에서 최근에 사용했던 그 파일을 확인을 하고 클릭을 해서 여는 방법도 있고요. 위쪽에 두 번째 아이콘 열기 클릭을 할게요. 그 다음 바탕 화면에 저장을 했었던 폴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방금 저장했던 파일 미리 보기 확인을 하고 열기 클릭을 할게요. 또는 파일을 열 때에는 저장한 폴더를 열어서 이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는 DWG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열어도 됩니다. 교재 21페이지, 이번에는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서 이동을 하고 원을 추가로 그려볼게요. 또 원, 이렇게 파일을 수정을 하게 되면 파일 이름 옆에 별표가 표시가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볼게요. 위쪽에 네 번째 아이콘, 연필 모양 아이콘 클릭을 할게요. 이 왼쪽의 부분을 환경 리스트라고 하는데요. 환경 리스트에 바탕 화면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만들었었던 오토캐드 40시간 완성 폴더를 환경 리스트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할게요. 이처럼 자주 사용하는 폴더를 즐겨찾기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폴더 클릭을 하고 이번에는 파일 이름을 저는 2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파일 유형을 클릭을 해서 오토캐드 파일의 버전을 2000 버전으로 낮춰서 저장을 할게요. 이 오토캐드 파일의 버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저장을 할 건데요. 여기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저장을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파일의 이름이 2번으로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를 열겠습니다. 방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파일, 그리고 기존의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할게요. 위쪽에 1번 파일과 2번 파일이 열려 있는데요. 이 두 파일을 서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뷰, 오른쪽에 수직 배열 클릭을 할게요. 시작은 내려놓을게요. 다시 한 번 더 수직 배열.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파일에는 마지막에 작업을 했었던 원이 그려져 있고 기존의 파일에는 원이 그려져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객체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